오늘은 우리 홍은기 선생님이 이제 됐네요. 강원도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못 오고, 오늘, 뭐 서류 제출 때문에, 그래서 오늘 와 주셨고, 아이고, 우리 은기랑은 제가, 근데 전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올해는, 작년에는 넌 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 다 안 믿죠. 그쵸? 불안하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근데 월등하게 잘해지는 것들을 내가 보니까, 채점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항상 컨펌 받을 때 또 공부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난 속으로, 네가 안 되면 누가 되니?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어, 뭐, 됐다고 연락 왔을 때도 뭐, 기쁨 별로 없었어요. 의외로 알아 너 되지 뭐 이런 생각했었고 정말 2차도 저랑 같이 우리 정말 열심히 해줬고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요때는 열심히 하고 요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열심히 하더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오늘도 사실 더 우리 황선희 선생님이 경기도 와줘야 되는데 어저께 문자가 와서 그냥 한번 제가 읽을게요. 선생님 늦은 시간이라 문자 먼저 남깁니다. 유유. 제가 신설교로 발령 나서 좀 전에 교감 선생님께 전화 왔는데 내일 오전 11시까지 오라고 하셔서 내일 합격자 발표회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발령이 평택이어서 학교 방문했다가 노량진 가면 한참 늦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에 카페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서 올려도 될까요? 물음표 2개. 그래서 제가 그래 잘 준비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 많이 웃음.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선한 사람이 될 것을 잊지 않을게요.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뭐 오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번에 제가 5명으로 좀 잘랐거든요. 잘라가지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래서 시간 될 때 또 뭐 5월 때도 있고 보통 스승이 날 때 또 많이 와요 저한테. 그때 와서 꼭 합격 수기 안 하더라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격려하러 보고 싶다고 열심히 하는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자꾸만 직강생분들에게는 자꾸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인강생분들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할 테니까 그거는 계속 이제 좀 봐주시고 일단 오늘 또 어려운 걸음 한 우리 홍욱이 선생님 한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리얼로 저랑 뭐 저의 합격 수기는 저는 그래요. 나중에 뭐 원고를 주고 질문을 먼저 줘서 이런 대답을 요구하도록 보통 그렇게들 한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빨리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리얼로 하자. 그래서 그냥 생으로 하는 게 더 진정성이 있지. 뭐 결국 기승전 강사 홍보, 학원 홍보 하는 거, 바보가 아닌데 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자라고 해서 다소 내용이 조금 더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다들 준비된 혼자서들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오늘도 추합할 거 잘 추합하시고 정말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은기는 FM 스타일이었어요. 공부할 때도 교회 오빠 스타일.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의 어떤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어떻게 했는 가 마인드 컨트롤서부터 그런 것들을 이따가 또 개인적으로 질의응답할 때 또 얘기할 테니까 잘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메모들 해주시고요. 바로 진행을 할게요. 네, 생각보다 이 자리에 서는 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합격자 설명회를 들을 때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1차 탈락했을 때 그 멘탈도 회복도 안 되고 또 솔직히 내가 합격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해 합격할 거다. 그리고 그들과 나는 불과 몇 달 차이로 현장에 늦게 가는 것일 뿐이니까 내가 이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걸 배워서 내 약점을 하나라도 더 보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합격자 선생님들 끝까지 붙들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오늘 앞에서 불과 몇 달 빨리 학교 현장에 간다고 해서 제 과거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미화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 4년간 공부를 했고요. 지난 3년간 1차 탈락을 했고 작년에 1차, 2차에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지난 3년과 작년이 도대체 어떻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주제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이름을 김유석 교수님 사용설명서 이렇게 지어봤어요. 제가 교수님 강의를 총 2년간 들었었는데요. 첫 해에는 마치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시피 소심하게 조용히 혼자 들었어요. 제가 경계선에 있는 이다 보니까 어른분들한테는 되게 아이처럼 행동했거든요. MBTI I. 그래서 교수님께 대면 상담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고 스터디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들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직강 첫날 제가 직접 다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스터디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고, 또 매달 최소 2달씩마다 교수님께 직강 면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기특하게 보셨는지 제 이제 상담 신청서를 잘 보시고 이렇게 공부해라. 제가 예를 들면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이다 보니 너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부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너는 영어하기 이런 식으로 약하니 이 친구들과 서로 약점을 보완해서 스터디를 한번 꾸려봐라.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전화 주셔서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렴 이렇게 조언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교수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공부 방향과 공부 방법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공부했던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초스 때는 제가 생각하기를 공부는 모름지기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나름 지식 암기 위주의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고 남이 아닌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맞춤형으로 교수님께 진단을 받고 또 처방을 받으셔서 시행착오 겪지 않고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당락을 결정짓는 순간 이렇게 지어봤어요. 선생님들 축구 경기에서 가장 득실이 많이 나는 시간대 혹시 아시나요? 대개 후반전 마지막 10분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때 모두가 지쳐 있을 때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해서 결승골을 터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뼈아픈 실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와 유사하게 저는 임용고사에서도 당락을 결정짓는 순간은 B형 마지막 10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집중력을 붙들어서 마지막 문제를 예리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문제를 최소한 조금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 10분만을 위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일관된 방법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교수님께 코칭을 받은 건데요. 강의가 끝나고 저희가 식사를 하고 스터디를 하잖아요. 그리고 스터디가 끝나기 마지막 30분 동안 강의에서의 내용을 각자 서로 자체 문제를 출제해보고 그거를 시간의 압박 속에서 풀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글자도 흐리멍텅하게 보이고 집중력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데 그때 시간의 압박 속에서 30분간 풀어내는 그 연습을 1년간 했던 게 제 점수에서 최소 4점 이상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은 스터디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에게 맞춤형으로 남이 아니라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선생님들만의 합격 스터디나 공부 방법을 정하셔서 일관되게 1년간 연습하시는 게 실제 시험에서 득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반기의 중요성입니다. 이미 1, 2월이 거의 지나갔긴 했지만 지난 3년과는 달리 제가 일탈했던 3년과는 달리 작년에는 제가 1차 문제를 문항별로 유형별로 꼼꼼히 분석을 했어요.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답을 썼는지 적어보고 예상 답안과 뭐가 다른지 적어보고 어떤 부분에서 실점을 했는지 왜 실점을 했는지 이 실점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 적어서 교수님께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고 은기는 평소 성격이 이러하니 이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네 번째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수님에 100% 의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진행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트에 있던 제 약점들의 약 절반가량이 실제 시험에서 또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간 내재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전반기에 선생님들께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일관되게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제는 그래서 그 상담 받으실 때 나의 상태를 좀 분명하게 오픈을 하셔야 돼요. 교수님에게. 사실 저희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수님께 이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 진심을 보여줬을 때 교수님께서 이 친구의 간절함을 보시고 교수님도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강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게 이제 특혜잖아요. 선생님과 이제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좀 솔직하게 나는 이런 상태다. 나를 해결해 줘. 이렇게 교수님에게 조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나만의 임용고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의문론 문제를 온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작년에 의문론 문제를 엄청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냉정하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의문론에서 실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 임용고사 전략은 의문론 문제를 버리자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버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의문론 문제를 제일 마지막으로 빼고 시간을 세이브한 것을 바탕으로 인력 문학에서 실점하지 않고 정확히 써내자. 그리고 영어 교육론에서 시간을 줄이자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근거 기반으로 정확하게 써내자. 이렇게 해서 실점을 최소화했어요. 그래 놓고 반포기 상태로 의문론 문제를 맞닥뜨리니까 풀리더라고요. 처음으로 온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강점, 약점을 잘 파악해서 선생님들만의 임용고사 전략을 세우시면 실제 시험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고 내가 전체 시험을 컨트롤할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나는 시를 천천히 읽는 게 내 전략이야. 그러면 딱 시가 왔을 때 막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넘어가지 말고 내가 시가 약하면 천천히 라인 바이 라인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맞고 넘어가고 의문론 맞닥뜨렸네. 이따 풀어야지. 이거를 좀 연습을 하셔서 시험 전반의 페이스를 선생님들께서 유지하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위해서 교수님한테 상담 신청을 해서 제가 받은 코칭은 시간을 줄여서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봐라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부터 대략 한 30회 가량을 한 번은 60분, 한 번은 45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의문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생각 없이 막 푸는 게 아니라 나중에 풀고, 또 뭐 시나 드라마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30회 이상을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관된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하시도록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제가 지난 3년간과 작년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뭐가 가장 중요했는지, 정말 중요한 것들만 네 가지 주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풀이 전략이나 제가 교수님 강의 커리큘럼별로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했고 공부를 했는지에 관한 자료들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따가 여기 오신 선생님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 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교수님 카페에다가 추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어 교육론과 영어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육론 문항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 교육론 문항에서 첫 번째는 빠른 독해 능력, 뻔할 수 있지만 빠른 독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근거 기반의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빠른 독해 능력은 파워 리딩 스킬스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파워 리딩 스킬스를 복습하실 때 목표를 나는 빠른 독해로 하겠다 잡으시고, 토픽이 문단을 읽자마자 토픽이 뭐지? 서포팅 디테일스가 몇 개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인 아이디어가 뭐지를 쭉 읽고 한 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빠른 독해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기반의 사고 과정은 결정적으로 5, 6월 기출 분석 때 저희가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기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배우지만, 근거 기반으로 정확히 왜 예를 써야 되는지, 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계속 팁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근거 기반의 사고 과정을 연습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연습하시면서 올해 영어 교육론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시면, 이게 그냥 뭐 원서를 읽고 책을 암기한다고 푸는 게 절대 아니구나. 이 능력을 길러야만 내가 합격자들이 풀어내는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써낼 수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학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득점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영어학 문제에서 문단별로 상정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영어 문장 자체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라마 스크립트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라마 스크립트를 드라마 한 문제 때문에 혹은 단어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스크립트 내에서 무대 상황 묘사나 캐릭터들이 말하는 상황을 시간을 제약을 두고 빨리 읽어내고 내가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잘못 이해했네? 그러면 그냥 이건가 보다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왜 상황을 이해 못했지? 뭐가 문제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신 다음에 올해 영어와 기출문제를 다시 들여다보시면 문단별로 출제자가 상정한 문제 상황을 내가 제대로 이해 못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문장 자체에 대한 민감성은 교수님께서 전반기에 강조하시는 게 이제 구문 연습하라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걸 이미 하셨을 텐데 혹은 하시고 계실 텐데, 그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셀렉해서 모아놨다가 그 문장들을 내가 진짜 학생들에게 설명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이 문장에서 왜 내가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그 고민 자체, 그 문장이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고민 자체가 시험 상황에서의 고민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문 독해를 단순히 독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자체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봐주시는 게 작년 기조로 영어학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는 가정하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께서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1차 시험 보기 이틀 전에 그 길거리에서 교수님을 우연히 뵀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첫 마디가 은기야 자신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신 있습니다 하니까 너 될 거야. 합격 수기나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2차 면접 보는 날까지 저한테 자신감을 줬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갖고 시험을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노량진에서 공부한다고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혹은 내가 올해 떨어졌다고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어차피 몇 달 뒤에 저랑 같이 현장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봤자 제가 몇 달 빨리 가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올해 진짜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 공부 방향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교수님으로부터 배우면서 내가 공부가 발전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합격하시고 다시 만나서 교수님과 함께 시원한 커피 한 잔 같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점수가 몇 점이었죠? 84.33. 84.33. 그 다음에 2차는 88.15. 88.15. 지금은 다들 1차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2차 준비 어떻게 했었다, 또는 핵심적으로 이번에 2차는 어떤 것 같았다. 한번 2차. 2차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교사를 뽑는다는 인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청 힘들게 줄 거야. 근데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네가 원래 하던 수업을 보여줘 볼래? 이런 인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디렉션이 되게 짜임새 있지 않고 그냥 이런 걸 해라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제 인상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가 평소에 제가 4년 연습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 평소 연습했던 거에 그냥 녹여서 그냥 했다는 느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시험에서도 막 수업 지도한 포맷으로 임용고사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실 때 그냥 교과서 지도안도 한번 보시고, 나는 이거 이렇게 가르칠 텐데,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수업 실현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차는 교수님 수업 듣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제 가족한테 이야기한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공부량이 많이 달라요. 다른 선생님들이랑 비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밤을 새야 될 정도로 2차 한 달 동안, 근데 그 한 달 동안이 시험을 지배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알려주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여서 교수님의 가이드를 들으면서 이 정도 공부량을 했더니 합격했더라 라는 것을 듣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공부하니까 저의 동기도 계속 부여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